시뻘건 불길이 금방이라도 전깃줄로 옮겨 붙을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는데요. 지난 1일 새벽 서울 양천구 목동 상가 3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같은 건물 고시원에 살고 있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끼쳤지만 마침 식당은 내부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음식점 화재 사흘 뒤 이번에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불은 10분여 만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음식점의 주방과 가게 홀 내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천장의 형광등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손수건과 옷으로 입과 코를 막은 손님들이 한 명씩 차분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것은 지난 5일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지하 1층 노래주점에서 방화로 불이 났습니다. 유흥 주점 내 손님이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을 부리던 중 방화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화재로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피해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중부소방서가 출동했을 때는 지하 계단 입구에서 내부로 농연이 짙게 형성되었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손님들의 아우성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노래주점 남성 손님 한 명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현장 대응단 소속 구조 진압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초기 화재 진압과 동시에 구조대는 내부로 진입하여 주점 내 각실에 고립되어 있던 손님 20여 명을 지상으로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이후에 구조대는 2인 1조 활동으로 주점 내 각실에 대한 2차, 3차 인명 검색을 실시하여 이상 없이 화재 진압을 완수하였습니다. 방화로 일어난 이번 불로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노래주점 일부와 전기 배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데요. 이번 노래주점 화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히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에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더더욱 위험하다는데요. 최근 지하철이나 업소 영업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방화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방화는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어렵고 다른 화재에 비해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방화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눈빛이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방화를 저지르는 장소와 시간이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흠해진 골목과 심야 시간대가 많으므로 밤늦게 외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또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불에 타는 폐지나 쓰레기를 두는 것은 방화 범죄자들의 범행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므로 항상 주변을 청결하고 깨끗이 하여 방화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우리 모두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참사의 원인 또한 방화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방화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 행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시커먼 연기가 차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뿌려대는 물줄기에 불기운이 수그러들며 화재가 진압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데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주행 중이던 4.5톤짜리 이삿짐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가 반 넘게 불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엔진 과열 등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앞부분이 처참하게 부서진 채 인도에 처박혀 있습니다.
옆에는 또 다른 사고 차량인 택시도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지난 30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 수유동에서 비탈길에 정차해 에어브레이크를 수리 중이던 마을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후 그 앞에 있던 택시에까지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를 목격한 여중생 3명도 크게 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마치 장난감처럼 공중에 쳐들려 있고 그 앞으로는 전봇대가 쓰러져 자동차 앞유리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쓰러진 전봇대로 인해 한국전력 긴급조치반까지 출동해 사고 현장 복구에 한창인데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이면도로에서 빌라 신축 공사장으로 가던 25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신축 빌라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이 전복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신축 빌라 공사장 주차장 진입로에 토사 메우기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흙을 내리던 중 트럭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통신전신주가 한 개가 전도되었고 덤프트럭의 차량 파손이 발생하여 인근 주택에 단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쓰러진 트럭을 세우고 쏟아진 모래를 정리하는 동안 사고 현장 일대에 통행이 마비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모래를 부리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부상자 구조를 위해 119 특수구조대가 헬기를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접근합니다. 부상자는 등산 도중 맹독성 땅벌에 쏘인 후 독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거동이 불편해진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이번 사고처럼 최근 가을철에는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과 19일 강원도에서 벌에 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을철 야외 나들이객들이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벌은 가을철에 독성이 더욱 강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몸을 낮게 엎드리는 등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만에 하나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 가을.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전이야말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생명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